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 마음이 착잡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난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사고로는 9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인데요. 이번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또 이를 계기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9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았던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화재가 이를테면 1층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연소 확대된 이 연기라든지 화염이 계단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홀을 통해서 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2층 여성 사우나실에서 문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아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연기에 노출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 분포를 보면 2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왜냐하면 1층이 필로티 구조니까요. 네, 맞습니다. 2층은 사실상 1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이곳이 왜 문제가 됐는가 봤더니 문이 고장나 있었고 비상계단은 창고로 쓰고 있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 또 시설의 이용상 이제 문을 이제 자동문으로 설치해 놓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문 같은 경우 지금 고장이 났는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이 이제 실제로 이렇다면 이제 터치식으로 눌러서 여는 그런 자동문인데 이 터치하는 이 부분이 이제 버튼 부분이 고장이 났을 가능성, 그래서 문이 안 열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재로 인해서 이 자동문의 전력선 자체가 이미 이제 차단됐거나 불이 나서 끊어져서 작동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시설, 피난 시에는 사실상 이렇게 자동식으로 열리는 문들은 감지기와 연동해서 개방된 상태, 자동으로 개방되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대피를 하는데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쓰다 보니 이런 잘못된 고장이라든지 또 화재로 인한 이런 기능 손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많은 누리꾼들이 또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들이 소방관들이 일찍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부터 구하지 못했느냐, 이런 강력한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시간이나 사실은 구하러 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압 과정이 이루어졌고 인명 구조가 이루어졌길래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 소방대가 소방 신고를 받은 이후에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는 약 7분 정도 걸렸다고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또 근데 현장에 와서는 우리가 항상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불법 주차 차량이라든지 도로의 협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화재 현장에 직접 소방차가 전개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고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 시작인데요. 일반인분들이 이제 목격자에 따르면 이런 소방차의 이제 사다리차 전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 또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저층부 같은데 처음에 연기가 났을 때라도 빨리 이제 소방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는데, 소방 입장에서는 저층부 필로티 부분에 이제 이 화재가 외장재에 붙으면서 오히려 2, 3층 부분의 외관에 굉장히 크게 이제 화염이 이제 휩싸이면서 아예 현장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낸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께서는 아니 이런 부분들을 빨리 와서 구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소방 입장에서는 소방대원도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들을 좀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었을 텐데, 그러한 노력 없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화재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로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니, 우리 부소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1층서부터 갑작스럽게 그렇게 화염이 들어가서 구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휩싸였던 이유가 드라이비트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이 외장재는 원래 못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6층 이상 건물에는 못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유독가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의정부 화재 때 이런 드라이비트의 이제 이 위험성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그 이후에 2015년 9월부터
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6층 이상의 건축물들에는 이 드라이비트, 즉 정확히 말하면 드라이비트가 아니라 이 가연성 소재로 돼 있는 이러한 이제 외장재를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예.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는 이 예. 법이 강화된 법 이전에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강화된 기준에서 안전하게 지어지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항상 그런 위험 속에서 사각지대에서 계속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외장재를 안 바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정말 얄팍한 상황이 결국 네. 더 큰 재앙을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건축공법 문제 또 나오더라고요. 네. 왜 이게 불을 갖다 더 키운 건가요? 이게 이 필로티 자체의 위험성이라기보다는요. 예. 필로티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건축 양식인데 예. 이를테면 필로티의 취약성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취약성이 지금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화재가 강하게 발생했을 때 필로티 구조의 특성상 다른 벽이 없이 기둥으로만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입구라든지 계단은 어딘가에는 지면 1층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예. 계단실이 직접 외부에 노출되는 형태다 보니 그렇군요. 사람들이 대피하거나 드나들어야 되는 출입구 부분에 화재가 직접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아이러니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로티 구조의 문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1층에 노출되어 있는 이 계단들의 방호 성능을 방화 구획을 명확히 한다거나 예. 화재가 직접 전달될 수 없는 차단벽을 설치한다거나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더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출입구라든지 계단의 어떤 방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예. 기준들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 안 했죠? 네, 맞습니다. 화재 경보기도 안 울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소방 점검을 실시할 때 문제가 안 됐을 리가 없어요. 봤더니 점검에 걸려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오기 전에 리모델링하고 2달도 채 안 돼서 결과가 오기 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뭐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점검을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해서 그렇죠. 성능을 기능을 갖춰라. 그리고 또 그 기능을 갖춘 것들이 그 다음 점검을 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안전 점검의 개념인데 예. 사실 점검 절차에 따르면 사실 점검을 하고 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통보를 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까지 보완을 해서 뭐 이런 확인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에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거치는 동안에는 계속 성능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물들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개보수하거나 문제점을 시정하는 기간들을 단축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의 이 개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건물의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예. 이런 위험성을 좀 더 제어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여기가 다중시설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아니었나요? 글쎄요, 뭐 이 다중시용 이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소규모의 다양한 용도들이 건물 하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소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용도별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용도들도 거기 하나 두 개씩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작은 하나의 변포에서도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건물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작은 점포라고 해서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는 어떤 영업을 해도 안전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수준으로 좀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이런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뭐라고 보십니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 한 층이라도 여러 개로 쪼개서 아주 복잡한 구조로 사용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비상계단이라든지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업주 입장에서는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계단실의 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도에 막 적치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내놓고 사용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만 정확하게 지켜주신다면은 큰 화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가장 피해가 컸던 2층에 제대로 된 훈련된 그런 어떤 리더라도 한 분이 직원으로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참사를 더
빨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